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희 이제 2026년도 이제 투자 전략을 보면은 2025년도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얘기 지금 하고 있고, 로봇은 뭐 최근에 나타난 거고, 이 로봇은 이쪽으로 좀 빼고요. 2024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1년 전 얘기예요. 1년 전에 유망주가 뭐냐, 주도주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도 반도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때 지수가 좀 싸니까 2200포인트, 막 2400포인트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살게 뭐 반도체밖에 없으니까 반도체 쪽이 뭐 갈 수도 있다. 이때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보다도 그냥 외국인들이 반도체 살 것이다. 뭐 이 정도예요, 그냥. 그리고 방산 쪽은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좋으니까 주가도 좀 좋을 것 같고, 조선주는 뭐 20년 사이클을 지금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교체주기나 또 LNG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요 세 개가 1년 전에도 주도주였거든요. 로봇은 뭐 최근에 나온 거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2028년도에 양산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때 양산한다고 해도 그 양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 제조업이나 물류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려면 2030년 정도 뒤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 쪽이고, 요건 테마고, 근데 지금 이 주도주가 벌써 2 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올해 주도주가 또 될까요? 아,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지금 요 관련된 종목들에 모두 실제 시장에서의 목표가와 지금 실적 전망치를 다 따져 보니까 목표가에 딱 근접했어요. 한 10% 남겨두고 막 이 정도예요. 1년 보유 10% 남겨두고. 그런 목표가에 근접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관성적으로 '야, 이게 주도주니까 앞으로 계속 갈 거야.'라는 그 믿음이,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쵸? 영원히 떨어지는 주가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목표가에 근접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은 지금 탈출각을 세우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외국인은 얄밉게 일단 와 가지고 찍먹하고 도망갔다라고 그러죠. 그 찍먹하고 도망가는 공백을 기관이 지금 채워줬고, 지금 계속 리포트 뉴스 막 날리면서 개인들이 좀 꼬시고 있어요. 개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사 줘야지 자기들이 팔고 떠나죠. 그래서 제가 인제 판단하는 것이 약간 좀 이른 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026년도 투자 전략으로는 조심스럽게 수급이 개별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 오늘과 같은 얘기를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 떨어졌잖아요. 다른 주도주들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개별주주들이 주가가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별로 올라간 게 없는데, 지수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 종합지수 그 안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늘 한 2.7%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한 2.7%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주들이 막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이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활발하게 좀 일어난, 실리콘투도 그렇죠. 네. 9.3%가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렇습니다. 그 주도주라고 하는 반도체, 방산, 조선주가 앞으로 올라가 봤자 어디까지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 생각에 지금 고점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뭐 매수하신 분들이야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인제 뭐 좋은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은 새롭게 진입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좀 봐요. 실제 지금 우리 지수가 지금 5,000 포인트 가까이 갔는데 개인들은 별로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반도체 기습적으로 외국인들이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갑자기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는 몰랐어요. 미국에서 먼저 그 소식이 왔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널리스트가 잘 맞추는데 그 수요처인 미국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인제 그 부분을 알고 기습적으로 외국인들이 샀던 거고, 방사냐 뭐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조선 쪽도 그렇고 이제 피로감이 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2026 년도는 좀 개별주에 관심을 가질, 왜냐면 개별주도 고성장주가 많아요. 그 안에서의 작은 섹터 안에서도 고성장주고 구조적인 성장주가 있는데 워낙 이쪽이 강력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깐 저평가까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아무튼 예 시장의 의견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개별주로 가라." 인제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해요.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그 증권가에서 지금 밀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자기 혼자만의 개별적인 의사를 시장에다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얘기는 사인이에요, 하나의. 지금은 좀 경계를 해라.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단어가 아니고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왜냐? 너무 비싸니까.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직은 테마니까. 현대차가 PER이 8 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로봇 때문에 그런 거죠. 인제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로봇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실적 앞으로 2027 년도까지 실적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실적은 연평균 6% 정도의 성장밖에 없어요. 최근에 올라갔던 거는 뭐 중국이 히토류를 일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어 가지고 일본과 자동차 경쟁을 하고 있는 현대차 쪽에서 약간 좀 좋은 호재가 좀 있는 것도 있고, 또 로봇도 더해지고 인제 이랬는데 이건 테마에 의한 주가 상승이지 구조적으로 인제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발성에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올라타는 것은 약간의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이럴 바에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로봇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게 된다면 좋은 점은 참 있어요. 제조 쪽에서는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를 만약에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네시스의 전용 라인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그 생산 라인의 투자는 어마무시한 투자가 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전용 라인을 까는 거기 때문에. 근데 로봇이 움직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만 갈아치우면은 그 전용 설비가 없어도 그 로봇이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제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절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이것저것 만들면은 이게 비용 초과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짓은 안 해요, 제조업 쪽에서는.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데 로봇이 만들게 되면 전용 라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거기서 예를 든다면은 제네시스를 만들었다가 갑자기 거기서 어 소나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만 딱 갈아치워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소나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로봇이 와 가지고 "그거 만들어라." 그러면 부품만 주면 지들이 알아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효율이 되게 좋은데 문제는 그 노조라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이런 것들이 인제 결합이 되면서 좀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그것이 양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미래의 그 밑그림은 2030 년이 넘어가야지 이게 뭔가 구현이 될지 말지 이렇게 됐는데 벌써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거 놓쳤다고 그래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좀 얘기가 좀 기네요. 좀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과거에 2차 전지가 실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테마로 올라갔다가 다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에코프로비움 볼게요. 그러니까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에코프로비엠을 예로 드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자 에코프로비엠에 저는 무엇을 보냐면은 에코프로를 봐야죠. 그때는 상장 전이었으니까. 쪼개기 상장하기 전이었으니까. 에코프로를 보면은 2027 년도를 봐야 됩니다. 2027 년도부터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요. 이거 테마 때문에 올라갔어요. 실적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2차 전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전기차에 뭐 전기차가 앞으로 된대 그래도 그 테마로 떴어요. 앞으로 미래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인제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하죠. 각종 호재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진부해요. 따분하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여기서 주가가 5 배가 올라갔어요. 5배 이상 올라가죠. 6 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탈출각을 세우는 거죠. 왜? 실적은 계속적으로 별론데 주가만 올라갔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싸잖아요. 이때 뭐 별얘기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주가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제가 로봇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테마에 의해서 올라갔던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실적이 받쳐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실적이 받침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구조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캐즘 때문에 오래 못 가고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인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주도주가 지면은 너무 오래 갔어요. 이거 2년 연속 2년 동안 갔어요. 이젠 지칠 때가 됐어요. 그리고 목표가의 주가가 이미 거의 근접을 했으니까 개별주 쪽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전혀 다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자를 위해서 말씀을 좀 생각에 대한 좀 변화를 좀 가질 필요도 있다 싶어 가지고 오늘 롯데 웰푸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따분하죠. 익숙하고 주변에 흔히 있고 익숙하다라는 얘기는 따분하다라는 얘기는 손만 대면 만져지는 그러니깐 미래가 아니라 이 현재형이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는 보통 인제 주식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손에 잡혀지지 않고 안개 속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죠. 뭔가 모르고 모호하니까. 모호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그렇게 되는데 롯데헬프드 롯데제가 얘기하면 "야 그건 다 알고 있어. 어저께도 먹었어. 빼빼로 어저께 먹었어."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인제 우습게 본다란 말이죠. 근데 워렌 버핏은 왜 이런 종목만 투자를 했을까요? 뭐 미래 가치 이런 거 안 해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는 이미 왔죠. 5년 전에 이미 미래였던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깐 미래 가치 따지지 말고 현재 가치에 일단 집중해라. 인제 그런 말을 하고 어 돈이 남아도면 그다음부터 인제 다른 미래 종목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면 되는 거죠. 오늘 롯데 웰푸드는 구조적으로 실적이 회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인제 주가도 정상적으로 주가가 회복이 될 종목이라고 봐서 갖고 와 봤습니다. 볼게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롯데헬푸드는 실적이 좋아질 게 뻔히 아는 사람은 아는데 여기 수급이 왜 이렇게 망가졌겠습니까? 예. 다 아까 그 주도주 쪽으로 다 이동을 하면서 수급이 망가진 거죠. 오늘 그래서 이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지금 약간 지금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갖고 있죠. 전형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 좀 볼게요. 일단은 지금 초콜릿을 좀 볼게요. 초콜릿이 가격이 한 4-5 배가 올라갔어요, 그동안. 근데 올라갔던 것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롯데웰푸드나 우리나라에 인제 초콜릿을 그러니까 카카오죠. 초콜릿의 원료가 카카오, 코코아, 카카오 다 똑같은 겁니다. 카카오를 가공을 해서 코코아 가루로 만들고 코코아를 가지고 그
그 코코아를 가지고 인제 초콜릿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국내에서 제과업체 중에서 롯데웰푸드가 초콜릿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함량도 많아요. 그리고 종류도 많고. 그래서 여기 뭐 빼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가고 몽쉘 뭐 이런 데, 그리고 가나 초콜릿, ABC, 과자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롯데웰푸드가. 근데 그 올라갔던 초콜릿 가격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한번 웹사이트를 좀 가지고 좀 볼게요. 이것이 이게 어쩌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올라갔던 것이 그 정상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잠시만요. 다 됐습니다. 이게 가격이, 이게 코코아 원료 가격입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4 배가 올라갔어요, 그동안. 최근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은 2024 년도하고 2025 년도하고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웬만한 이게 이게 2,500원 정도가 되는 게 이게 8,000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거죠. 좀 보겠습니다. 롯데웰푸드를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건과 빈과가 있고, 원래 롯데 제과였는데 롯데푸드하고 합병을 했어요, 시너지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푸드하고 베이커리가 포함이 돼 있다, 인제 이런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국내 매출액이 높은데 인제 해외 쪽에 인제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겁니다. 국내 매출도 그래요. 이건 다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인제 해외에다가 인제 하는 건데, 롯데월푸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내에서는 인제 저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쪽을 노려야 되겠죠. 특히 인제 인도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좀 더 인도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요 종목은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종목이고, 투자하시면은 손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마음 편하게 투자하셔도 될 종목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50% 입니다. 그것도 꽤 높죠. 자, 그동안 롯데푸드를 합병하면서 인제 여기서 매출액이 좀 증가했지만은 롯데푸드가 그 영업이익률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합병하니까 오히려 수익성은 좀 낮아져 지고 있는데, 이것이 인제 개선될 흐름이 되는데 갑자기 코코아 가격이 급등을 해 가지고, 초콜릿 그거죠. 코코아 가격이 급등해 버려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2024 년도도 그렇고 2025 년도도 2년 동안의 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이. 여기서 인제 좋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기 실적, 아직 4 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25 년도 실적을 좀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1 분기 때 56%가 떨어졌고 역성장한 거죠. 2 분기 때는 46%가 역성장하고. 3 분기부터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왜냐? 초콜릿 가격이 정상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 수익성 개선이 그나마 일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인제 실적이 인제 정상화된다 얘기고, 그래서 지난해 일단 2025 년도 3 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죠.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뭐 연간으로 3 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32%가 빠졌어요. 그렇다고 지난해 그 전년도 2024 년도가 좋았냐? 이때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안 좋아진 거죠, 실적이. 분기 뭐 EPS도 뭐 엉망이고요.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실적 부진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야 돼요. 숫자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으면 이것이 왜 안 좋았는지,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면서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원재료 가격 볼게요. 코코아, 유지 원유, 유제품류, 이것들은 이제 식용유 만들 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버터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원료가 이제 우유죠. 코코아가 2024 년도에도 올라갔거든요. 2024 년도에도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근데 2025 년도에도 그 상승 부분에 대한 타격을 받은 거죠. 코코아 3 분기 볼게요. 그 전년 대비 2배 올라갔어요, 가격이. 이러니깐 어떻게 100 입니까? 얘들이
주력 제품들이 대부분이 초콜릿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이게 됐고, 그러면 코코아 가격이 왜 올라갔느냐?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슈퍼 엘니뇨 현상이 있었습니다. 엘니뇨는 좀 더운 날씨를 얘기하는 거죠. 어 비가 별로 안 오고, 그러니까 라니냐라는 기후가 있고 엘니뇨라는 게 있는데, 라니냐는 약간 서늘하고 좀 비가 좀 와요. 근데 그 엘니뇨가 변덕이 좀 심하고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화재가 되게 많이 났죠. 캐나다도 엄청난 화재가 났고 호주에도 엄청난 화재가 났잖아요. 강우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아프리카 쪽도 엄청난 이제 그 건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병충해가 좀 심해졌어요. 근데 그 바나나 나무나 코코아 나무나 똑같은 게, 이게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 나무거든요. 잎사귀. 잎사귀가 돌돌돌돌 마는 건데, 거기에 병충해가 나오면은 그 밑둥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뭐 에프킬라 뿌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나무를 그냥 숭덩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당연히 산지 가격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코코아 나무를 다 잘라 버렸는데 그 산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그 걔네 같은 경우는 서아프리카는 특히 인제 카카오를 생산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코트디부아르하고 가나하고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쪽이 타격이 되게 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인제 올라갔던 거고, 유지 원유는 인제 식용유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팜유, 대두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것도 가뭄하고 홍수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남아하고 브라질 때. 기상 이변 때문에 좀 일어난 부분이고, 유제품류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더우니까 인제 소들이 이제 우유, 원유를 인제 생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나면서, 그러면 인제 롯데웰프드 쪽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판가를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얘네가 B2B가 아니고 B2C잖아요. 판가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 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 그때 인제 또 들었는데, 식품 회사한테 공문을 다 돌렸대요. 지금 다들 물가가 올라 가지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좀 가격 인상을 좀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좀 좀 "동참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뭐 총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식품 회사들이 다 같이 가격을 좀 웬만하면 동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정 안 되겠다 싶은 기업은 쪼끔이라도 욕먹으면서 좀 올리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리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인제 초콜릿을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죄다 적자였을 거예요.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갔는데 그거 어떻게 판가를 10% 20% 밖에 못 올렸거든요. 원가는 2배 이상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4 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적이 엉망진창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판가 올리긴 올렸어요. 찔끔. 이게 뭐 이게 보니깐 뭐 초콜릿을 많이 쓰는 제품들인데 뭐 10% 21% 20, 평소에 이것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지만은 원가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이건 올려봤자 뭐 솔직히 소용도 없었어요. 평균적으로 9.5%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2025 년도 2월 달에 한 번 올리고 그다음부터 올리지도 못했어요. 한 분기에 2배가 올라갔는데. 자, 근데 인제 이제부터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가 있죠. 자, 원인이 인제 해소가 됐어요. 그동안 실적 부진의 원인. 2026 년도는 아주 편안하게 이 종목을 보유하시게 된다면은 편안하게 그냥 관전 포인트는 주가 오르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왜냐면 이 제거라는 것은 수요가 일정해요. 꾸준해요. 꾸준한 수요가 있는데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마진이 많이 감소한 건데, 이제는 구조적으로 마진이 회복되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요거를 산업 통계 정보라고 해 가지고 인제 글로벌 해외 쪽에 인제 국제 식품 가격의 원료를 좀 갖고 와 가지고 제가 그래프로 직접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다른 데서 못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팩트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4 분기잖아요. 그러니까 4 분기 실적 볼게요. 아직 4 분기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 전년도 4 분기 2024 년도 10월, 11월, 12월 달하고 지금하고 보니깐 가격이
무려 34%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 설탕 가격도 주 원료죠. 제과회사니까 23%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버터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39%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인제 코코아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여기서 갖고 왔어요 제가. 보시면은 2025 년도 1월 달서부터 1 년으로 볼게요. 2025 년도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떨어진 거 보세요. 많이 떨어졌죠. 이때가 종가가 11,000원, 지금은 5,500원, 반토막 났네요. 반토막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정상화되는 흐름이에요. 이걸 10 년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10 년으로. 가격이 지금 더 떨어져야지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왜냐면 지금 코트디부아르하고 가나 같은 그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인제 국가 단위에서 그걸 관리를 해요, 카카오 같은 경우를. 그래서 수확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과거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그 산지 가격이 지금 높은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과거보다는 비싸니깐 거기 농민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량을 더 늘리겠죠.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생산량은 더 증가하면서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결국은 이제 수급 원리상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다시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올랐던 기후 변화 때문에 올랐던 것이 인제 가격이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좀 갈 거고, 기후 변화가 그동안 5년 동안의 엘니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라니냐 현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계속 탄소 배출을 계속하니까 원래는 한 5년 정도 있다가 곧바로 기후가 라니냐로 확 바뀌고 막 이랬는데 뭐 바뀔 듯 말 듯, 바뀔 듯 말 듯 좀 그러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코카 가격이 일단은 뭐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인제 롯데웰푸드 쪽에 정상적인 원가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코카 가격. 자, 이거 차트로 이 차트로 볼게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선물 가격입니다. 코코아 선물 가격. 자, 코코아 가격 하락 원인을 좀 볼게요. 하락이 아니고 인제 하향 안정화죠. 서아프리카 쪽에 코코아가 풍작을 지금 맞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요런 게 있고, 풍작이다 보니깐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수차례 인상된 초콜릿 가격 부담으로 일단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왜 그러냐면은 초콜릿이 너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초콜릿에다가 첨가제를 넣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코코아 원료를 많이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일단은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영향이 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는 이런 것들 수입 관세를 매겼는데 이거는 코코아는 철회를 했어요 일단. 그런 쪽에서 가격 안정화가 좀 일어났고, 그리고 다른 대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어 그래서 코코아 맛을 내고 그 식감도 비슷한 것들만 있잖아요. 그런 초콜릿 그 첨가제 같은 걸 많이 넣는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깐 일단 가격 안정화가 좀 있는데 가장 구조적인 건 이거죠. 예. 코코아 풍작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인제 국내 업체 쪽에서는 코코아 가격 하락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데가 아무래도 코코아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초콜릿 제품 비중이 가장 높았던 롯데웰프드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2026 년도는 또 실적이 특히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어떤 이유가 있냐면 롯데푸드하고 롯데제과를 합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물류센터도 동일한 물류센터를 따로따로 쓴다는 얘기죠. 공장도 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면 될 걸 왜 따로따로 만들지?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합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합병했던 이제 효과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통합을 하니깐 인력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 년도 작년도에 300명 정도가 조기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조기 퇴직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2 분기 때 122억,
3분기 때 111억 원, 뭐 4분기 때는 10억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데 2,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원인 자 볼게요. 2,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자 2분기하고 3분기가 이때 퇴직금이 좀 일시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비용도 좀 세이브가 될 뿐만 아니라 300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해는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러니까 인제 인건비 비용에 대한 절감 때문에 영업이익이 또 인제 증가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인건비 감소하고 또 초콜릿 가격에 따른 하향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 이것은 뭐 실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2026 년도 실적은 아주 편안하게 관전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인제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고 인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띠 졸라매고 원자력 가격 떨어졌다라고 그래 가지고 주가가 팍팍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좀 있거든요. 인도를 좀 보겠습니다. 인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인도가 어떤 게 장난이 아니냐면 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비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1980 년대 70 년대 소비 못 했어요. 70 년대 80 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식이라는 게 있었나요 그때? 여기 연배 좀 되시고 지금 뭐 60대 70대 되시는 선배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70 년대 80 년대 외식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그랬죠. 먹고 살기 힘든데 외식이 어딨어요. 그냥 집안에서 다 그냥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김치에다가 해 먹고 막 그랬잖아. 뭐 누룽지 튀겨 먹고 막. 지금 인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소비 많이 하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네, 인도를 좀 볼게요. 인도를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소비 쪽 봐야 되는 겁니다. 인도가 좀 애매해요. 얘네들이 자꾸 제조업인 2차 산업을 안 하려고 해요. 3차 산업으로 건너뛰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인제 국제사회에서는 아니 2차 산업에 대한 기반이 없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죠. 제조업이 없는 그 1차 산업 기업 국가가 어떻게 3차 서비스 산업으로 곧바로 뛰어 올라가느냐.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인도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인도가 쪼끔 애매해요 사실상. 저는 이제 인도가 제2의 중국처럼 엄청난 도시화와 뭐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그 건설 경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제 해운주에 투자했던 경험상 그다음 넥스트는 중국이 아닌 인도다 그러면은 인제 뭐 해운주나 뭐 이런 쪽에서 특히 벌크선 쪽에 굉장히 큰 수혜가 있을 걸로 보였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건설 부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소비 쪽을 봐야 돼요. 소비 지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볼게요. 국가별 소비 지출 성장률을 보면은 연평균 12% 입니다. 10%가 넘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소비 지출이 10%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폭발적인 성장이죠 이거는.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선진국들 기껏 해 봤자 GDP 성장률이 2%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1.5% 1.2%가 안 되죠 지금. 그쵸? 해외 선진국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그냥 GDP 성장률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인도는 좀 6-7% 예요. 근데 소비는 10%가 넘어요. 소비. 여기 지금 올라가는 거 뭐예요? 소비 지출 현황입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를. 그러면 소비 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인도의 시장 규모를 봐야 되는데 인도가 인구수가 14억 4천만 명이고 중국을 넘어서 가지고 세계 1 위잖아요. 14억 4천만 명이 연간 10% 이상의 소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폭발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재과를 보는 이유가 과거의 선진국들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재과, 빈과 이쪽의 소비가 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롯데 제과나 우리나라 그런 제과 회사들 있잖아요. PER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해외 진출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음식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입맛이 요즘 뭐 최근에 K푸드다 뭐다 그래 가지고 알려졌지만 사실상 입맛은 호불호가 있어요. 입맛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주 술 보세요. 소주 해외에서 팔릴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메틸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음식에서는 이게 식음료나 음식 같은 경우에서는 호불호가 있는데 제과 쪽에서는 별로 호불호가 없어요. 왜냐면 제과 입맛은 그 고소하고 달고 이런 맛이잖아요. 전 세계 공통 입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 제과도 좀 맛이 좀 괜찮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내놨을 때. 그래서 인도 쪽을 지금 롯데푸드가 롯데 제과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제일 빨리 인도에 진출을 해 가지고 시장에 선점을 했어요.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인도 제과가 왜 이렇게 고성장을 하느냐를 좀 볼게요. 이거는 1 인당 GDP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표를 갖고 왔는데 미국이 제일 많이 먹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이 뭐냐면은 이게 1 인당 GDP입니다. 미국 같은 건 76,000달러예요. 우리나라가 32,000달러 이 정도 되죠. 미국이 76,000달러인데 과자를 1 년에 1 인당 45 킬로그램을 먹습니다. 뭐 그래 가지고 돼지가 됐겠지만 영국도 많이 먹어요. 35.9 킬로그램을 먹습니다. 영국은 인제 48,000달러. 캐나다 같은 경우는 52,000달러인데 29 킬로그램을 먹습니다. 한국은요 35,000달러 정도 되는데 13 킬로를 먹어요. 13 킬로 1 인당. 일본이 더 많이 먹네요. 일본이 19 킬로그램을 먹네요. 중국도 12,000달러 정도 되니까 한 7 킬로, 8 킬로 정도를 먹네요. 인도는요. 1 인당 3.8 킬로그램밖에 못 먹습니다. 왜? 1 인당 GDP가 2,300달러 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낮잖아요. 그러니깐 결국은 인도가 1 인당 GDP가 성장이 증가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제과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먹는 킬로그램 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 속도가 가장 가파른 국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거에 제가 통계를 갖고 왔어요. 이 제과 소비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은 GDP가 1 인당 GDP가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그 구간에서 오를 때 이럴 때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인도가 지금 2,300달러 밖에 안 됐잖아요. 10,000달러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 제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 쪽에서 제과 쪽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인제 그 얘기고 아직은 돈이 없어 가지고 인제 마음껏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인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 먹는 사람들이 서서히 인제 생기게 되겠죠. 근데 제과 쪽도 좋지만 빈과 쪽이 더 좋아요, 빈과. 롯데웰푸드는 제과뿐만 아니라 빈과도 함께 있잖아요. 돼지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스바 뭐 이런 것들. 자, 빈과 시장 보겠습니다. 인도의 빈과의 연평균 성장률이 제과보다 높아요. 한 11%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중국 전 세계 평균이 한 5%가 안 되거든요. 연평균 성장률이 5%가 안 되는데 인도는 제일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사 먹을 거냐? 더 많이 사 먹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인도가 빈과 1 인당 빈과 소비량이 요거밖에 안 돼요 아직도. 왜냐?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더구나 인도는 되게 덥잖아요. 그럼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소득 수준이 2,300달러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나 많이 먹는데 연평균 이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안 돼요 규모가. 앞으로 더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도가 앞으로 왜 빈과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가 첫 번째 하나는 더워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이 클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더 큰 게 있습니다. 인도가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정부 차원에서 냉장고, 냉동고 있잖아요. 그거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일반 개인이 산 거죠. 근데 왜 인도는 국가 단위에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인도가 날씨가 더우니까 신선식품이 오염될 확률이 높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문제에 직결돼요. 이게 이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식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나라 여행했던 사람들이 인도 여행 갔던 사람들이 생수 먹고 다 식중독 걸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인도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근데 전 국토에 고속도로가 5% 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그 다 그냥 흙길 뭐 자갈길 뭐 이런 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간의 교통 그것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신선식품이 됐던 간에 뭐 고기가 됐던 간에 뭘 그 만들어 가지고 저쪽 지역에 가령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그 기간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3 시간 4 시간이면 충분히 가잖아요. 걔네들은 뭐 며칠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냉동고를 지역별로 이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으니까 뭐가 된다?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이 가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한 40년 전, 50년 전에 우리 그 가게에 아이스크림통 보면은 뭐예요? 그 삼강사와 그 통에 기억나시죠? 아이스크림 밑에 구겨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드라이 아이스 뭐 이게 풍선 같은 데다가 해 가지고 뚜껑 덮고 막 이랬잖아요. 아이스크림 꺼내 먹으면 아이스크림들이 다 뭐 이상하게 다 쭈그러져 있고 그랬던 기억 나시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인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인제 냉장고가 많이 설치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코카콜라가 지금 실적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 냉동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냉장 시설 안 되니까 코카콜라가 시원하지가 않아, 인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그 도심지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가 인제 전파가 안 됐죠. 그러니까 코카콜라 쪽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냉동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제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도시화가 되고 또 전기가 들어와야지 좀 되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성장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가 인도입니다. 그게 있죠. 인도 내 냉동고 확대가 주 원인. 그래서 인도 빈과일 시장은 과자보다 더 높게 과거에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해 왔지만은 앞으로 15% 정도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빈과 쪽이. 그래서 롯데웰푸드가 이것을 알고 이쪽에다가 선투자를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웰푸드가 그 2024 년도 인도 쪽의 매출을 보면은 빈과가 더 크죠. 6대 4 정도 되잖아요. 빈과 쪽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도 이렇게. 그리고 또 인도에 또 아이스크림 그 전통적인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1등 기업을 인수했어요. 하브모어인가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예,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 로컬 브랜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롯데가 그 인수한 걸 잘 모를 거예요, 하브모어를. 하브모어가 지금 1 등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합병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도에서만 현지 매출액을 1조 원으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롯데웰푸드가 지금 매출액이 4조 정도 되거든요. 그 인도에서만 1조가 인제 앞으로 인제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제 구조적인 성장이 좀 나오겠죠. 근데 롯데웰푸드가 인도에만 진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는 국가들 있잖아요. 특히 인제 농경 국가들, 특히 인제 동유럽 같은 경우 스탄 국가들 있잖아요. 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스탄 국가. 그쪽에는 출산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쪽에다가도 인제 좀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다가 현지화를 시킨 뒤에 그쪽에서 생산을 하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다가 인제 수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인제 진출을 하는 거죠. 인도 빈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그 푸네라는 공장이 있어요. 푸네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쪽에 인제 신공장을 가동을 했는데 지금은 생산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처음으로 돼지바 이쪽을 먼저 선빵으로 돼지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소를 안 먹죠?
소고기 봐 이거 안 돼요. 그럼 인도는 그 신이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바로 나갔던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아무튼 돼지 쪽에 대해서는 좀 선호도가 높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출시를 했는데 잘 팔리나 봐요. 그리고 향후에 인제 조수바하고 수박바를 이제 이거 라인업을 좀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 내후년도까지 순차적으로 16개 라인, 거의 2배 정도 라인으로 증설 계획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고, 그 빙과의 입점 점포 수가 2024 년도에 6만 점포였는데 지금 냉동고가 확대가 되니까 최근에 7만 6천 점으로 일단 급증을 하고 있다. 결국 인제 이 채널 수가 증가하니까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초콜릿 때문에 지금 이게 묻혀져 버렸죠. 카카오 가격 상승 때문에. 이번에는 건과 쪽으로 보겠습니다. 초코파이 1 등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시장 점유율 80% 입니다. 초코파이 그러면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닙니까? 먼저 선점하는 게 장땡이죠. 그러니까 롯데가 먼저 인제 인도에 가니까 인도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초코파이? 그럼 롯데지.' 이게 된 거죠. 예?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오리온도 최근에 진출했어요. 근데 점유율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긴 또 첸나이 공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만들고 있는데 라인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생산 라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좀 단맛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빼빼로 같은 경우는 필드 테스트를 했는데 곧잘 먹으니까 얘들 빼빼로 잘 먹네 그래 가지고 또 공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지역별이 서로 다르죠. 그 지역들. 예. 인도에선 그래야 돼요. 인도에서는 어 그 중부, 남부, 서부, 동부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공장을 짓는 것이 유일합니다. 유리해요. 지역주의가 좀 심해 가지고 '우리 지역도 롯데가 있다. 우리 지역도 롯데가 있다.' 인제 그래야지 거의 그 지역주의 그쪽하고 좀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좀 인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 서울에 와 가지고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부산 토착 기업이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안 팔린대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지역별로 이렇게 공장이나 생산지를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음. 빼빼로도 작년 7월 달서부터 가동이 좀 시작됐어요.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제가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제 1조 원까지 시장 규모를 인제 파이를 키운다. 지금 매출액이 1,0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1조 까지 키운다는 얘기죠. 2020 년도 1,000억 이었거든요. 10 배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인도 시장이 이렇게 커요. 14억 명. 음 여기서만 하면은 국내 시장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국내 시장 저출산 이런 거하고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앞으로 인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볼게요. 분기 실적입니다. 4 분기 때는 흑자 전환, 지난해 4 분기 때는 적자였어요. 오죽했으면 적자까지 났겠습니까. 참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롯데웰프드가 적자가 난다고? 이랬던 건데 적자 났던 이유는 그 일회성이에요. 그 통상임금 아시죠? 그 대법원에서 바뀐 거. 통상임금이 뭐냐면은 가끔가다 인제 유통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딱 인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노동 집약적 기업, 유통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업들이 가끔가다 추석 보너스를 줄 때가 있어요. 혹은 추석 떡값 그리고 혹은 차비 이런 것들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업들이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냥 용돈 주듯이 준 거였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거는 임금이다라고 판결을 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떨 땐 주고 어떨 땐 안 주고 기업 마음이었거든요. 실적 좋으면은 주고 안 주면은 허리띠 졸라맨다고 안 주고 이랬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아 그것도 임금이니까 지금까지 안 준 거 있으면 소급 적용해. 다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24 년도에 그게 인제 일회성 통상 임금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적자가 나올 이유는 없어요.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24 년도 4 분기는 당연히 흑자 전환이 크게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부터 인제 1 분기 때 지난해 1 분기 대비 68% 의 이익 성장이 일어납니다. 왜? 초콜릿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지난해 아니 2분기부터 인건비 비중이 있었죠. 자, 1분기 때는 68% 증가, 2분기 때는 49% 증가. 2, 3분기가 인건비 이슈가 있었죠. 직원들 300명이 그만두면서 이때 뭐 명퇴금 같은 거 있잖아요. 퇴직금 일시불로 확 나가 버리니까 이런 거였고, 올해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편안하게 실적을 감상하면서 주가 상승도 감상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적어 놨네요. 2026년도 1, 2분기는 원재료 가격 초콜릿이죠. 코코아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실적, 그리고 인제 인력이 좀 슬림화가 됐죠. 인건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인도 공장의 가동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가 되면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인도 공장 최근에 인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서서히 초기에는 가동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가동률이 올라가서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어쩌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정상화됐으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정상화되겠죠. 그래서 연간 실적은 2025 년도가 최악이 될 겁니다, 아마. 영업이익률 3.3%, 그다음부터 올해 4.3%로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영업이익 올라가는 거 보세요. 36%가 증가합니다. 2026년도. 전망치지만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인제 이게 뭐 36%냐 34%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업사이드가 한 어느 정도 각도로 올라가냐, 못해도 30% 정도는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대형 기업체가, 더구나 꾸준한 수요가 나오는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졌잖아요, 이거. 영업이익률이 4.4% 부터 3.3% 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3-4%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 격차가 영업이익이 25% 30% 차이예요, 이게. 이것이 인제 정상화되는 거죠. 그럼 떨어졌던 주가는 정상화되는 흐름이 되겠죠. 자, 2025 년도 한 요 정도 되고 2026 년도는, 그렇죠. 인력 슬림화,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 거기다가 인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30% 정도의 순이익 성장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현재 종가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올해 기대 수익률은 50%다. 인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제 50% 라는 게 이게 큰 거냐 작은 거냐 이렇게 따질 때, 실적 성장이 불확실한 기업의 50%와 실적 성장이 확실한 기업의 50%는요, 하늘과 땅 사이예요. 가령 인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미래 첨단 기술주, 뭐 여기저기 뭐 고성장 뭐 미래 뭐 기술주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파리들이 많이 껴요. 경쟁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우리나라에서 1 등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기업 와 가지고 국내에 진출해 가지고 그 시장 점유율 다 뺏어 버리고 막. 그러니까 인제 약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게, 새로 태동되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 기술 또 뺏기고. 저 네이버 보세요. 얼마 전까지 AI 1 등이다. AI 1 등이다.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그 본부장 뭐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불러 가지고 자리에까지 앉혔는데 얼마나 개망신당했습니까. 앞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체 영업 뛰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그 영업 뛰어 가지고 앞으로 뭐예요? 월 정액제로 해 가지고 구독형 서비스, AI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AI 기술을 가지고, 뭐예요? 클라우드 거기까지 건물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지어 가지고 연계시켜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료 돈 받고 소프트웨어 사용료 받아 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딥시크 뭐야, 뭐 알리바바 건가요? 그거 베꼈다라고 그러니깐 영업 뛰겠습니까 그거? 예? 약간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좀 짜그라들었죠 그거. 기대하지도 않았던 LG CNS. 제가 LG CNS 주목하라고 그랬죠, 저번에 특강에서. 얘네들의 AI 기술 장난 아니라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 기술이 있다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해요, 항상.
근데 롯데웰푸드 같은 제과 같은 경우는요. 일정 수준 수요가 꾸준해요, 수요가. 먹는 사람들이 최근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업이 기대 수익률이 50%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자 볼게요. 그럼 PR을 볼게요. 그동안 PR에 대한 2019 년도부터 PR에 대한 흐름을 볼게요. 역사적 저평가입니다. 지금 2025 년도 실적이 나오면 11.3이면은 이것도 저평가인데 2026 년도는 한 요 정도는 순이익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전락되고 원재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출액은 변함이 별로 없을 것이고 매출액은 연평균 5% 정도의 움직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단에서의 비용 절감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인제 증가하면서 순이익 증가에 따라서 PR이 8.7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건 역사적 저평가잖아요. 그러면은 8.7이 기업은 주가는 저평가되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싸구려가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항상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야죠. 그래서 요 기업은 PR이 적정 PR 13. 13이면 여기에요. 이것도 높다라고 볼 수 없죠. 바닥이죠. 그래서 8.7인 PR이 13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13이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목표 PR이 아니라 그냥 적정 PR이죠. 적정 PR. 그랬을 때 2026 년도 기대 수익률 적정 주가는 16만 5천 원으로 잡으시고 배당액은 지금 3천 원이거든요. 배당도 받으시고 그러면은 최소한 어 13만 원에서 16만 5천 원 보면 주가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한 13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요거는 여기까지는 2025 년도 실적에 대한 적정 주가입니다. 13만 원이. 그러면 16만 5천 원이면은 이거는 올해 실적이 나오면은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추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3만 원 1차 목표가 16만 5천 원 2차 목표가. 요거는 2000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2025 년도 실적에 대한 적정 주가. 이 주가가 저평가된 거잖아요, 지금. 저평가되니까 정상적인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주가예요. 고평가도 아니고. 이것은 2025 년도 실적에 대한 거. 그래서 15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다라는 거. 왜냐면 이렇게 이 대기업이고 그 국내 제가 1위 기업이잖아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오리온하고 롯데 제과가 뭐 1, 2등을 서로 다툴 정도인데 일단은 지금 업계에서도 롯데 웰푸드는 초콜릿 그 이슈 때문에 지금 탑픽이에요. 그 제과나 음식료, 식음료 쪽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주가 상승 여력, 투자 가치 원픽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앞으로 지금 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방산, 조선, 반도체가 올해 안에 50%가 더 오를까요? 그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 시장 주도주라는 어떤 반도체, 조선 뭐 이런 뭐 그런 쪽에 좀 가려져 있어 가지고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약간 한 2%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다른 개별주 종목들이 주가가 막 들썩거렸잖아요. 앞으로는 뭐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조 한번 해 보시고요. 오늘 정혜원 방송에서 말씀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더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업은 어떤 메탈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인제 1등 기업입니다.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로봇. 주가는 반도체가 많이 올랐지만은 반도체 생산량, 수요는 계속적으로 가니까. 그쵸?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수요는 꾸준하다. 근데 지금 제가 반도체 얘기가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제 주가 상승 여력은 좀 없지만은 그 수요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로봇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메탈 관련된 모듈을 제조하는 인제 1등 기업입니다. 요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 것은 미국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지은 공장이 지금 가동이 쪼끔 시범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5 년도에 이미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거의 튜닝하고 좀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동이 들어가는데 좋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IRA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안피시라고 그래 가지고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있잖아요. 그것도 받고 또 다른 것도 또 받아요. 그래 가지고 영업이익이 확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인제 세제 혜택까지 받으니까, 그리고 관세도 이제는 안 물어요. 관세도 없어지죠. 그래서 미국 수요의 90%를 얘네들이 그쪽에도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성장이 커질 것 같고 장기 고성장이 될 겁니다. 예. 실적 한번 볼까요? 그동안 별로였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이게 미국 공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동안 관세 때려 맞고 막 그랬거든요. 관세 때려 맞아 가지고 실적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심지어는 적자까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 공장 본격적으로 가동하니까 일단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이 일어나는 이유 있는 성장이 나오는 거죠. 순이익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동안 적자였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안 좋았던 원인이 해결이 되니까 요 기업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올해 기대 수익률은 42%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 가동률이 확 올라가니까, 생산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제 157%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고, 기업이 PR이 7.2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목표 PR은 중간적으로 잡아 가지고 19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오늘 정의원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